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우리가 여기다 코드를 추가해서 한번 그대로 간단하게 이어라는 변수를 써가지고 이어는 그쵸? 일단 우리가 올해가 어떤 행가를 한번 이어에 넣는 걸로 합시다. 올해는 2022년 이렇게 넣어놓고요. 우선 첫 번째 룰이 뭐냐면 무조건 4로 나누어 봤을 때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4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 다르다. 0과 다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윤년입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놓고 프린트 네. %D년은 이렇게 합시다. %D년은 평년입니다. 평년은 네 28일밖에 없는 해죠. 올해가 4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년일 수밖에 없는 해인 거예요. 그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네 2022년은 평년이죠. 왜요? 4로 나누었을 때 not 0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뜻을 굳이 쓴다면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네,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나누어 나머지가 그쵸? 0이 좀 복잡합니다. 그대로 쓴 거랑 직역하자면 0이 아니면 이런 뜻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줄여서 4의 배수가 아니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네, 4의 배수가 아닌 애는 무조건 평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레고리라고 그런 로마 협회에서 그렇게 그냥 윤년의 조건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해는 무조건 다 윤년이냐?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해는 일단은 윤년이라고 해봅시다. 이 조건만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똑같이 %D년은 네, 윤년 이렇게 해놓고 % 역시 이어 이렇게 해놓으면은 과연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2022 자체가 평년인데 만약에 내후년 2024년은 윤년인 해인 거죠. 그래서 2024년은 윤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면 간단한데 4의 배수냐 아니어서 4년에 한 번씩만 윤년을 줬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태양력하고 뭐 조금씩 나누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배웠다시피 이게 조금 오차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100년에 한 번씩은 또 4로 나누어 떨어지더라도 그 해는 평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프 아까 우리 배웠죠. 엘리프 해가지고 뭐라고 한 거라고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네. 엘리프 이어가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만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윤년으로 하고 혹시나 100으로 떨어지는 해는 그때는 else가 됩니다. else를 쓰겠습니다. 그때는 평년으로 하자. 이렇게 윤년으로 평년이죠. 왜 자꾸 이상하게 붙습니까? 가끔씩 이래요. else 네 프린트 네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평년으로 가겠습니다. 복사해서 제가 오늘 자꾸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자꾸 오타가 심해요. 네 이렇게 놓고 당연히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여쓰기는 딱 여기 얼라인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이거 하나가 어긋나면 안 돼요. 아무튼 그거는 오류가 난다고 보고 잘 보세요. 4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해는 무조건 윤년이에요. 그러나 100으로 떨어지는 해는 100으로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만 윤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왜
4의 배수라는 게 여기서 그 L을 썼기 때문에요. L이라는 거는 위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위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else if에서 사실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else가 되는 순간이 4의 배수가 되는 순간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4의 배수가 되면서 추가 조건이 붙은 거죠. 1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은 해는 윤년으로 하고 else는요. 이 경우도 저 경우도 다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요 때는 어떤 해가 될까요? 위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해에만 평년을 두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어디서 오류가 났을까요? 왜 이런 게 붙었죠? 없애버립시다. 아까 뭐 자동으로 붙어버렸어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주면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2024는 윤년이고, 2023년은 평년인데, 원래대로라면은 2100년이 원래대로라면은 윤년이어야 되는데요. 윤년이어야 되는데 평년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예요? 10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추가했기 때문에 100으로 떨어지지 않는 4의 배수의 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씩은 4의 평년을 한 번 더 두자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100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년에 한 번 오는 4로 나누어 떨어지지만 평년인 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때까지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100년이면 꽤 앞으로 80년이나 78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아무튼 2100년에는 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류가 없을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또 살짝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0년에 한 번씩은 또 윤년을 두자. 또 그런 조건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elif 해가지고 또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elif 해가지고 이어가 네,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또 그때는 윤년으로 두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조건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으로 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조건을 또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때는 또 윤년을 뒀어요. 그래서 400의 배수인 해는 네. 그쵸. 배수인 해는 또 윤년으로 하자. 이렇게 조건을 넣습니다. 여기는 다 난다는데 얘만 는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400의 배수가 아닌 해로만 해볼까요? 네, 400의 배수가 아닌 해로만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관은 근데 이대로 놔두죠. 뭐 요렇게 요 조건으로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네 400의 배수년에는 윤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닌 해는요. 네 아닌 해 else 그러면 400의 배수가 아니 100의 배수가 아니면서 400의 배수가 아닌 해들은 전부 평년이 돼야 되겠죠. 그게 되나요? 네, 일단 평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프린트 네 평년이니까 요거를 복사해야 되겠네요. 요걸 복사해서 평년으로 넣게 되면은 네 조금 이상한데 제가 하다 보니까 좀 틀렸나? 정답을 볼까요? 네 처음에 맞춰 보겠습니다. 4의 배수가 아닌 애는 무조건 평년이죠. 그 다음에 100의 배수가 아닌 애는 무조건 윤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400의 배수가 아닌 해는 평년으로 가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이때가 평년으로 이거를 역시 아닌 해로 바꿔주고 평년 따지는 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else는 결국은 뭐예요? 위에 있는 조건을 다 깨는 조건이니까 400의 약수인 해가 되는 거죠. 400의 배수인 해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윤년으로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년으로 이렇게 놓고 네 실행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2100년 아까 평년이 나왔고 400의 배수인 해가 어떤 해일까요? 우리 여러분이 지나간 해가 있습니다. 2000년이에요. 2000년은
어떤 해예요? 400의 배수인 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아마 윤년이라고 나올 겁니다. 네, 그 400년에 한 번 오는 윤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윤년 판별 조건이 의외로 복잡해져 버렸어요. 4의 배수로 나눠보고 100으로 나눠보고 400으로 나눠봐가지고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평년이냐 윤년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윤년 판별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예제도 조금 뭐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if와 elif를 이용해서 윤년 판별을 하는 것까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쓰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윤년의 판별 공식이 의외로 복잡하지만 우리가 if문을 이해할 때는 좋은 예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f문과 elif, else문의 개념, 그 다음에 퍼센트 연산자의 개념, 그 다음에 not equal, 다르다의 개념 이런 걸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윤년이냐 평년이냐를 판별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공부한 if문을 사용해서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쭉 좀 보시고요. 한 줄로 쓰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한 줄 쓰기? 나 이건 잘 실질적으로 안 했는데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줄 쓰기 한번 해보죠. 스코어라는 걸 가지고 한 줄 쓰기를 해보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스코어는 60인데요. 메시지는 성공이라고 하겠어요. 메시지 다 변수명이니까 뭘 써도 상관없죠. 성공인데 그리고 메시지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코어에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성공이라고 나오겠죠. 네, 그래서 메시지를 출력해 보면 뭐 당연히 그냥 무조건 석세스하고 나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건에 맞춰서 한 줄 쓰기. 여기다가 만약에 if 스코어가 그쵸 60보다 클 때만 성공이라고 찍고 아닌 경우에는 fail이라고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되면 실은 메시지가 success가 될 수도 있고 fail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if, else 이걸 넣어가지고 한 줄 쓰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스코어라는 값이 60점이 넘는 경우에만 success고 요 점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fail로 찍어라 했으니까 60을 넘습니까? 안 넘잖아요. 안 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fail이 나오겠죠. 61점이 되면은 이제 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success로 이렇게 나오는 한 줄 쓰기 if문 잘은 안 쓰는데 교과서에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 줄 쓰기가 가능할까요? 한번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떠올라가지고 자신도 없으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죠. 네, 그러면 한 줄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 줄로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자, 윤년인 경우를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한 줄 쓰기. 그럼 여기도 %, 네. year, 2020, 네. 4년이라고 하겠어요. 올해 2022년. 2024년은 윤년이잖아요. 2024로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leap year라고, 뭐 메시지라고 할까요? 좋아요. leap year라고 하겠어요. leap 그냥 그냥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메시지로 해서 윤년이냐 아니냐. 그래서 윤년인 경우는 윤년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4로 나누었을 때 2열을 4로 나누었을 때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것이 0이 아니거나 그쵸? 0이 아니거나 또 어떤 해예요? 윤년인 경우에는 4로 나누지 아니 4로 나누었을 죄송합니다. 4로 나누었을 때 4의 배수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4의 배수이면서 and 들어갑니다. 이어가 100으로 나눠지지 않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4의 배수이면서 100으로 나눠지지 않으면 무조건 윤년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윤년이에요. 그쵸?
4의 배수이거나 또는 뭐예요? 100으로 나눠지지 않는 해는 윤년이에요. 그러거나 또는 5화니까요. 5화 이어가 400으로 나눠지는 해입니다. 400으로 나눠지는 해는 네. 여기까지 들어가서요. 한 줄을 썼어요. 위에는 4개의 조건을 여러분이 왜 저게 저렇게 한 줄로 들어갔을까 하는 거 여러분이 따져보십시오. 자, 어떤 해가 4로 나눠지면서 and 100으로 나눠지지 않는 해이거나 또는 그 해는 뭐예요? 여기잖아요. 또는 400으로 떨어지는 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됩니다. 이때는 윤년이고 아니면 네. 평년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메시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겠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2024년은 윤년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2022년 올해는 무조건 평년이라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2100년은 뭐예요? 100년에 한 번 오는 평년이 된 거고 2000년은 400년에 한 번 오는 윤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맞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4개의 조건을 한 줄로 쓴 것이 이거다 하는 것을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 잘 따져보면은 이게 다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교과서를 또 이렇게 위키독스에 올려놓은 거를 나중에 봤어요. 했더니 이게 다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위키독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다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위키독스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들을 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지금 조건문, 비교연산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쭉 수록되어 있는 것이고 and, or, not, in, list, in, tuple, in 문자열,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는 엘리프, 그리고 또 한 줄로 작성하기, 공부 표현식까지 해서 사실상 조건문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while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있는 부분이 요 위키닥스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요 위키닥스도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뭐 잠깐 또 살펴보자면 딕셔너리 자료형의 추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서로서로 딕셔너리의 자료형들에 대해서 인덱싱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들을 추가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 딕셔너리 자료형은 이 데이터를 다룰 때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도 한번 해봤고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딕셔너리 자료형 이렇게 했고 판다스를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후반부에 이제 엑셀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다스로 하는 것까지 좀 해놨으니까 요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요것을 나중에 좀 해보라고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요. 딕셔너리 자료형의 자리 바꾸기 이것도 한번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키와 밸류의 셋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루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도 그냥 제가 모든 코드들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 코드대로 따라 하면은 키와 밸류를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키와 밸류를 바꾸는 경우에 어떻게 뒤집느냐 하는 것도 제가 좀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서 이거 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while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while문의 기본 구조는 그냥 조건이 만족하는 한 계속 수행되는 것을 우리는 while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글쎄요, 뭐 여기다 이렇게 놓고 플러스 코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값을 내가 10이라고 했어요. 10이라고 했고, 자, while문을 이용해서요. while문을 이용해서 a가 0보다 큰 한 반복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조건문하고 유사한 것이 if 대신에 while로 바뀌었고 역시 조건이 들어갔고 또 콜론이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또 들여쓰기가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네, 지금 텍스트로 들어갔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코드를 내가 잘못 눌렀군요. 자, 다시 한번입니다. a는 10이라는 변수로 넣고 그 다음에 while 네 이렇게 해서 while 이렇게 해서 a는 0보다 큰 조건인 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프린트 a를 찍는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도 while문에 이 조건이 만족하는 한 연속으로 좀 들여쓰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a 값을 줄이는 걸로 합시다. a를 하나 줄였어요.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느냐? 네, a가 0을 만족하는 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반복한다? 아래 다음에 들여쓰기 구간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를 했습니까? a를 줄였지 않습니까? a의 값을 1 줄였죠. 감소시켰죠. 그러면 처음에 10으로 출발했어요. 이건 초기 값이니까. 초기 값이니까 10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씩 줄어 들어가는 거겠죠. 언제까지? 계속 줄다가 0보다 같아질 것. 여기 깨지는 조건이니까 0보다 크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겠죠. 실행해보면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왜 0 되는 순간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while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while문의 기초부터 해놓고 하나하나 while문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시켜버리면 a가 0보다 큰 한 반복한다 그랬는데 얘가 빠져나올 조건이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10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증가하는 값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히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쓰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이걸 원하는 경우에는 내가 난 이걸 쓰겠다 하면 되는 건데 이거 프로그램이 중단이 안 되면 영원히 여기서 무한 루프라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빠져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강제 중단을 시켜야 되겠죠. 강제 중단을 시키는 방법은 컨트롤 MI입니다. 컨트롤 MI를 치게 되면은 강제 중단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때 보면은 컨트롤 키에 의해서 강제 중단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한번 또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되신 분들은 후에 while문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while true. 네, true니까 얘는 무조건 항상 true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프린트 네, 예를 들면 역시 여기서도 i를 이번엔 변수를 a를 쓸까요? 네, a를 1로 하고 a를 찍고 네, 그쵸. 그리고 a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이것도 역시 무한 루프죠. 왜요? 저 true를 막을 길이 없잖아요. 누가 막아줘요? 고치는 사람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조건을 깰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컨트롤 MI로 해서 강제 중단을 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조건을 달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if a가 만 이상이면 예를 들면 이거 내 깨는 조건을 다른 거예요. 만 이상이면은 while문을 빠져나오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break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break. 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while문 속에서 영원히 반복될 것 같처럼 보였는데 A 조건이 10,000번을 넘는 경우에는 여기 항상 true 상태였지만 break로 빠져나올 수도 있구나. 강제로 루프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강제 중단을 프로그램 아까는 우리가 키로 중단했잖아요. 지금은 뭐라고요? 프로그램에서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달아서 어떤 조건에 맞으면 하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가다가 10,000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안 가고 중단이 돼야 되겠죠. 네, 중단이 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 중단이 안 됐나요?
중단이 됐겠죠. 중단이 된 걸 겁니다. 그쵸? 플러스 코드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중단이 됐죠. 네, 이런 경우는 네, 이라고 해봐 주십시오. 정수 입력을 해 본 것입니다. 어떤 입력된 값에 따라서 내가 while문을 빠져나오고 안 빠져나오고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다가 네 while a는 그냥 초기치로 하고요. a는 예를 들면 초기치로 뭐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이용해서 while문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그쵸 while문을 이용해서 a 값이 0이면 0이 아니면 계속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고 엔터. 네, 이렇게 해주면 정수값에 입력하는 걸 넣어주고 뭐 그 값을 출력하는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을 입력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얘가 정수값이 들어가지다가 그럼 여기서 0이 아닌 값을 하나 시작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일단은 a가 0이 아닌 값으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뭐 그냥 임의로 뭐 한 0이 아닌 값을 넣는 걸로 합시다. 1 뭐 이런 식으로 넣고 네, 정수값을 입력해가 일단 한 번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정수값을 입력해서 0인 경우에 빠져나오는 걸로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수값을 입력해서 예를 들면 1 하면은 또 물어볼 것이고 네, 2 또 물어볼 것이고 3, 4 막 계속 물어보다가 어떻게 돼요? 0인 값인 경우에만 좀 하다가 깨졌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버플러가 왜 났죠?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갔고 잠깐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다가 0인 경우에는 네, 빠져나와 버리죠. 프로그램이 서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그 while문을 이용해 가지고 그 값이 어떤 값에 해당되느냐 이런 거를 보는 예제입니다. 여기도 그런 예제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 예제나 지금 예제나 유사한 예제이기 때문에 요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까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while문 빠져나오기 아까 해봤는데 아까도 브레이크문 아까는 저는 뭐 크다 작다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얘는 4인 경우에 빠져나오는 걸로 이렇게 바꾼 건데 역시 이것도 같은 경우죠. 무한 루프인 경우에는 컨트롤 MI로 프로그램을 강제 중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뭐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커피 자판기를 예제를 또 들었어요. 이거 한번 또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코드 해가지고 커피 자판기의 예를 또 한번 while문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5잔이에요. 잔수가 5잔. 5잔을 가리키는 변수를 5로 넣고 돈은요 600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600이라는 값에다가 초기화를 해서 머니에 넣어놓고 while 이렇게 했어요. while 네, 머니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크다 작다를 안 넣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0이 아니면 머니는 항상 true입니다. 0원인 경우에만 false인 거예요. 약간 이런 조건을 이렇게 크기 비교 연산자가 없는 경우, 그죠? 비교 연산자가 없는 경우도 사실은 true, false를 따질 수가 있어요. 비교 연산자가 없는 경우는 0이 아닌 경우에만 을 true로 취급하고 그 외에 0인 경우는 다 false인 경우죠. 0이 아닌 경우만 true인 것입니다. 경우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재는 600으로 초기화가 됐으니까 0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rue 상태예요. 얘는 그렇게 해놓고 들어왔어요. 이게
주성분 때문에 좀 들어쓰기가 안 들어왔죠. 강제 들어쓰기를 하려면 탭 키를 정해서 강제 들어쓰기를 해주고 프린트 네. 메시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한글로 커피가 나옵니다. 네, 돈이 있고 커피가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커피가 나옵니다라고 이제 자판기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어요. 커피 한 잔이 나왔기 때문에 커피를 줄여야 되겠죠. 커피의 잔수를 줄입니다. 저 위에는 저는 이렇게 중천연산자를 썼는데 중천연산자 잘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쓰느라 똑같은 거죠. 중천연산자 커피에서 1을 빼서 다시 커피에 넣어라 하는 것은 뭐랑 똑같다? 커피에서 마이너스는 1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중첩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피에서 커피 1을 빼가지고 한 잔을 줄였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값이 100원이라고 치면 돈도 줄여야 되겠죠. 머니도 줄이자. 요건 중간선서 써볼까요? 마이너스는 하고 100 하면은 네, 이런 경우는 뭐랑 똑같다고요? 이번에 아닌 걸로 써볼게요. 머니에서 머니를 100을 뺀 것을 다시 머니에 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100원을 줄였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피가 없을 때 중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f 만약에 커피가 떨어지면 커피 값이 없으면 0이면 네, 조건을 다르려면 컬러는 꼭 써야 된다 그랬고 break 네, 프린트 커피가 떨어졌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를 뭐 커피가 떨어졌습니까? 해볼까요? 커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중단하는데 돈을 환불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브레이크 Y문을 중단한 거죠. 강제 중단. 이렇게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커피가 쭉쭉쭉 나오다가 5잔 딱 나오고 커피가 떨어졌습니다.